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현대차가 새로운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ST1을 공개했습니다. ST1은 이 스탈리아를 똑 닮은 차량 뼈대에 사용 목적에 따라 적재함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인 PVV 모델입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차체의 측면과 후방을 연결한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트렁크가 위치하는 뒷문을 여니 성인 대여섯 명은 충분히 들어갈 공간에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대차의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ST1입니다. 서비스 타입 1의 약자인 ST1은 샤시 캡을 기반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 이동하는 LP바 혹은 구급차와 경찰 작전차 등 다양한 형태로 꾸밀 수 있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입니다. 물류 특화 모델인 ST1 카고와 ST1 카고 냉동은 샤시와 캡으로만 이루어진 샤시 캡에 각각 일반 적재함과 냉동 적재함을 장착해 물류 및 배송 사업에 특화시킨 모델입니다. ST1은 개발 과정부터 국내 주요 유통기업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자의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와 기사분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고객 니즈를 민첩하게 차량에 반영한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모델에 탑재되어 호평을 받은 V2L 기술도 실려 차체 내외부의 커넥터를 통해 차량 전원, 통신 데이터 등을 비즈니스에 맞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고를 2230mm로 구현해 지하 주차장도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면에서 적재함의 가장 하단 부위까지인 적재고와 지면에서 적재함 후면 하단에 있는 스텝 보조 발판까지 높인 스텝고를 낮춰 짐을 싣고 내리기 편하게 설계했습니다. 고객사의 운영 시스템에 필요한 차량 데이터를 서버를 통해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 중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ST1을 시작으로 이러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으로의 변화를 통해 고객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ST1 카고와 냉동 카고는 모두 76.1kWh 배터리를 탑재해 일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카고가 317km, 카고 냉동이 298km이며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20분 만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이젠 농사에서도 자율 작업 시대가 열렸습니다. LS 엠트론의 자율 작업 트랙터를 타면 커피를 마시면서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작업이 편해졌고 초보자도 베테랑처럼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LS 엠트론 자율작업 트랙터 체험 공간입니다. 파란색 트랙터 한 대가 로터리 작업을 선보입니다. 얼핏 보면 일반 트랙터와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운전석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없이 혼자서 자율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트랙터에 탑승해 자율작업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트랙터의 자율작업 세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바로 자율작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버튼을 누르자 트랙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로터리 작업도 스스로 하고 핸들을 틀지 않아도 방향 전환도 알아서 해냅니다. 어떤 논밭이든 처음 작업 범위만 설정하면 트랙터가 경로를 생성해 자율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자율작업 트랙터로 작업했을 때 최대 오차 범위는 7cm 이내라며 국내 최고의 정밀도를 자랑한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LS 엠트론이 2017년 개발을 시작해 2021년 본격 출시한 모델인데 지난해 80여 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300대 이상을 판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율작업 트랙터가 지금 자율작업 3.0 판매하고 있는, 양산에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저희 회사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024년을 자율작업 트랙터 판매의 원년으로 보고 있고, 경작 시간 단축은 물론 생산성까지 높일 수 있어 수확량 증대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100에 40m짜리 밭에서 어떤 농작물을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게 기존에 작업을 했을 때 열줄이 생기던 걸 자율작업으로 정밀하게 작업을 함으로써 11줄이 생기는, 그래서 한 줄에 더 생산량이 나오는 이런 경제성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LS 엠트론은 오는 6월 유럽 지역에서 자율작업 트랙터 시연회를 앞두고 있다며
나라별 농작업 기술 개발이 마무리되면 유럽과 북미 시장 수출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아픈 곳이 있어도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고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스스로 증상을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최근 한 보험사가 이 비용 부담 없이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고 주변 병원과 약국까지 추천하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한상현 기자입니다. KB손해보험은 보험사 중 유일하게 헬스케어 관련 자회사인 KB헬스케어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양질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요. 최근에는 KB헬스케어가 KB건강체크 서비스를 출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건강 자가진단뿐 아니라 병원, 약국 검색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KB 건강체크는 사용자가 스스로 증상을 검색하면 분석을 통해 적절한 병원을 추천해 줍니다. 또한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추천해 주고 공휴일에 운영 중인 병원 약국 목록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앱 설치가 필요 없고 추가 비용을 제공할 필요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헬스케어 측은 전문 의료진이 정보 제공에 참여해 신뢰성을 높인 점과 앱 설치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을 KB건강체크의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3월 15일 출시 이후에 보름 만에 누적 이용자 1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40대 중년 고객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KB 건강체크 서비스를 만드는데 전문 의료진이 참여하여 좀 신뢰성을 주고 앱 설치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의심되는 질환뿐 아니라 관리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건강정보 콘텐츠도 서비스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지금 건강체크는 저희가 대고객 서비스로 무료로 낸 서비스입니다. 고객들이 어떤 비즈니스 영매이지 않고 KB금융그룹이 지향하는 어떤 사회의 상생, 고객들의 건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작한 서비스이고요. 이런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좋은 무료 서비스들을 먼저 고객들께 계속해서 좀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동안 인터넷 검색어로 찾던 건강 정보가 믿을 수 있는 내용인지 의심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올바른 치료 방향을 잡는 것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팍스경제TV 한상윤입니다. 현대차가 태양열 반사는 물론 차량 안 열기까지 방출하는 냉각 필름을 개발했습니다. 이 나노 소재의 투명한 필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이 차량 내 온도를 10도씨 이상 뚝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이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우선 열대 지방인 파키스탄에서 시범 적용에 나섰습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This nano coating film will be more successful in Pakistan. 한여름이면 최고 기온이 50도를 넘는 무더위가 쏟아지는 파키스탄서 현대차가 나노 쿨링 필름을 70여 대의 차량에 무상으로 부착해주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현대차가 개발한 나노 쿨링 필름은 태양열을 일부 반사하는 기존 틴팅 필름의 역할에 더해 차량 내부의 적외선을 밖으로 방사하는 기능까지 추가로 갖춘 것으로 투명한 재질로 이루어져 현지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실내 온도를 10도 이상 낮출 수 있는 기술입니다. 파키스탄은 보안상의 이유로 자동차의 틴팅 필름 부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국가로 무더위 속에서 연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운전자들은 에어컨 대신 창문을 열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쁜 도시로 꼽히는 도시 중 하나인 라오르시는 대기 오염으로 인해 창문을 여는 것을 주저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들의 쾌적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연료 소모를 줄여 환경 개선에도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 There's a lot of heat and UV rays which is uncomfortable for a driver like me who drives a lot in a day. This is the first time I am seeing any group, any vehicle company group coming to Pakistan and applying this nano coating film, which has not happened before in Pakistan. And I really appreciate it. It should grow more and it should be installed in more vehicles so we can drive without any problem, without any strong or more heat. 나노쿨링 필름은 현대차가 작년 7월에 개최한 나노테크 데이에서 처음 공개된 기술로 당시 현대차는 부품이나 시스템 개발에 앞서 첨단 소재 기술을 선행적으로 개발해 모빌리티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적용된 나노쿨링 필름은 기술 상용화 직전 단계로 태양열을 일부 반사하는 기존 틴팅 필름의 역할에 더해
차량 내부의 적외선을 밖으로 방사하는 기능까지 추가로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통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기술을 개발을 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노쿨링 필름은 열 방사 효과를 극대화하는 복사 냉각 기술을 적용해 기존 팅팅 필름보다 냉각 성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외부의 열 에너지를 차단할 뿐 아니라 내부의 복사열을 외부로 방출합니다. 나노쿨링 필름 뒷면에 기존 틴팅 필름을 덧대 사용한다면 틴팅 필름의 열 차단 효과에 나노쿨링 필름의 반사, 방사 효과가 더해져 더욱 큰 냉각 효과를 볼 수 있기에 전기차에 적용 시 주행 가능 거리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 관심이 높죠. 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유일하게 리서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코빗의 최윤영 리서치 센터장을 유수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했는데 같이 보시죠. 비즈 초대석입니다. 지난 20일 네 번째 반감기가 완료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 센터장은 이번 반감기 효과는 과거 대비 제한적일 것으로 봤습니다. 이미 유통량이 많이 풀렸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등 영향을 받아 이전과 다른 패턴을 보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현재 물가나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기관 자금 유입이 시작돼 가상자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별다른 어떤 매크로 이슈나 이런 게 없다면 전반적인 상승장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지금 물가 우려도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제한적인 그러니까 반감기를 봤을 때는요. 제한적인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저희가 지켜봤었던 어떤 상승폭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관 자금이 이제 물꼬가 트였으니까요. 기관 자금 유출입 트렌드에 따라서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좀 상승 압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사실 공급이 줄어드니까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재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과거에 대한 경험 대비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게 요점인 것 같아요. 기대가 시장에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 시장의 유통량이 많이 풀렸고 반감기로 인해서 신규 공급량이 애드가 된다고 해서 이 엑스트라 공급량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유통량 대비해서 좀 작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따른 기관 자금 물꼬가 이제 트였다는 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 비트코인 반감기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일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당장 자금이 되고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 ETF를 고객한테 보이는 어떤 심사 과정의 기간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1월에 승인됐다고 해서 지금 막 다 유통 채널에 온보딩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게 저희 스탠스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리고 또 블랙락 같은 자이언트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가 참여를 안 해서 조금 기관 유입 흐름은 미국보다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미국이든 홍콩이든 호재는 맞다. 왜냐하면 홍콩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가 참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거고 만약에 정말 큰 자산운용사가 참여를 하고 정말 다양한 유통 채널에 온보딩이 되고 정말 추후에 투자가 허용이 된다. 그래서 아시아 쪽 자금이 홍콩 ETF 쪽으로 들어온다 했을 때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에 올인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젠셀입니다. 이 환자들 입장에서도 신속히 상용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효성 기자가 김태규 대표를 만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바이젠셀의 파이프라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NKT 세포 림프종 치료제는 가장 앞선 단계로서 안정성과 효능이 지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는 유럽 EAP 제도를 통해 치료 목적 사용 승인으로 매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전략 살펴봤습니다. 중대 이상 반응이나 아니면 용량 제한 독성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트 3는 이제 사회 주입인데 이 사회 주입은 이제 이전에 연구자 임상에서 사회 주입을 해서 어느 정도 효능이 있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1상이지만 코트 3에서 실질적인 효능을 좀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7개 임상기관들이 동시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코트 3 임상을 조기 달성할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VT-EBBN이라는 치료제 이미 이제 저희는 임상 2상이 끝나고 경과 관찰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VT-318A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치료제는 이제 곧 임상 1상이 끝나고 2상에 진입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서 좀 더 조기 매출에 기여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VT-EBBN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도에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고 그리고 작년에 유럽에서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 치료 목적의 사용 승인을 통해서 유럽 환자들에게 직접 주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정밀의료 진단 사업부를 저희가 신설해서 진단 시약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배jet병이라든지 아니면 강직성 척수염 그런 질병에 대한 이제 진단 시약을 품목 허가를 받았고 이후에도 계속 지금 진단 시약을 만들어서 현금성 매출을 저희가 확보해야지만 회사가 좀 더 장기적인 우리가 기술을 축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종세포 치료제인 바이레인저와 바이메디어가 지금 현재 기술 개발이 다 끝났어. 지금 GMP 우리 회사의 GMP에서 이제 공정을 하게 되고 다음 단계로 IND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이 굉장히 가치가 있으면 중간 단계에서도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제 글로벌 회사하고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KG 모빌리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변신이 대단합니다. 한 개의 라인에서 2개 종류 이상의 차를 생산한다는 것인데 이 국내에서는 이런 사례는 처음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일이죠. 이 감원 없이 법정 관리를 졸업하면서도 거기에 흑자 전환까지 이뤄냈는데 이 다른 기업들도 보고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줄지어 앞으로 나아가는 차체 프레임과 분주히 움직이는 로봇팔, 구슬땀을 훔치며 조립을 이어가는 이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 이곳은 KG 모빌리티의 평택 공장입니다. 과거 체어맨을 생산하고 현재는 티볼리를 만드는 2라인과 렉스턴 스포츠 등을 생산하는 3라인을 통합한 KG 모빌리티는 구조가 다른 차들을 한 라인에서 생산하는 홀류 생산을 이달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요구 수량에 따라 프레임 바디와 모노코크 바디 차종에 대한 유연한 생산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 현재는 전기차를 먼저 만들고 있고 EV 토레스를 이쪽으로 더 추가로 더 생산할 수 있다라고 라인 거의 변동 없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프레임 물량이 많을 수도 있고 모노코크 물량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유연하게 저희들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게 합리적인 운영 방식이다 해갖고 저희들 미래를 위해서 작년에 투자해서 프레임하고 모노코크 라인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KG 모빌리티는 올해 1분기 매출 1조 원, 영업이익 150억 원으로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내수 판매가 지난해 1분기 대비 약 46% 줄었지만 수출 물량을 39% 늘려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신차도 흡류 생산 방식에 대응해 내놓는다는 계획. 내년 정도에 아무래도 출시가 될 예정인 차인데 일단 그 모노코코의 픽업차 전기차로 나갑니다. 전기차는 500이라는 프로젝트 코드를 갖고 지금 양산 준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로트를 통해서 양산을 해서 신규 차종으로 해서 이쪽 라인에서 추가 투입할 예정이 있습니다. 최근 주춤거리는 전기차 시장과 반대급부로 떠오르는 하이브리드 모델 수요에 대해 각 차종에 대한 라인업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하이브리드 생산할 겁니다. 저희가 뭐 그 생산 결정을 하고 쭉 검토를 하면서 현재 라인에서도 큰 보완 없이 생산 가능하다라고 현재 검토 결론이 났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 앞으로 나오는 차종은 뭐 하이브리드를 다 고려해서 아마 그 신제품을 저희가 낼 거예요. 예. 중동, 아세안, 남미 등 제3국 시장을 집중 공략해 수출을 늘리겠다는 곽재선 KG모빌리티 회장의 노림수가 먹혀든 현재 생산 유연화를 꾀한 평택 공장의 재단장이 판매량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학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지난 주말 롯데월드타워에서는 1층부터 123층까지 계단을 오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직 마라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3살 아이부터 82세 어르신까지 도전과 열정이 가득했던 현장, 박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2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롯데월드타워 1층에서 123층까지 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총 2,917개의 계단을 오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직 마라톤 대회 2024 스카이런 현장입니다. 2017년 롯데월드타워 오픈과 함께 시작된 본 대회는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고 이에 힘입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올해도 참가 접수 5분 만에 마감되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처음으로 개최된 스카이런에는 올해 역대 가장 많은 2,200여 명이 참가해 누적 참가자는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특히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많은 외국인들이 참가한 것은 물론 3세 어린이부터 82세 어르신까지 연령대도 다양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올해 대회부터 성인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키즈런이 신설됐는데요.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이 가족도 참여해 60층까지 계단을 오르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선 안봉준 씨가 19분 27초의 기록으로 남자 부분 및 종합 1위를 차지했고 여자 부분에선 김보배 씨가 22분 59초로 1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승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얼떨떨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기록 단축해서 18분 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작년 이 대회에 참여를 한 이후부터 러닝을 좀 꾸준히 했어요. 평소에 하던 힘이 여기서 발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 참가 비전액은 롯데의료재단, 보바스 어린이의원, 어린이 재활센터 건립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학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부동산 침체에 중견 건설사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가 가장 활발한 곳은 SGC ENC입니다. 1분기 사우디에서만 9,400억 원 규모의 수주고를 올렸습니다. 올해 사우디, 말레이시아 등 해외 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영석 기자입니다. SGC ENC가 해외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1분기 중동 수주액은 24억 달러, 이 중 6억 9,400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원 규모에 가까운 플랜트 사업을 따냈습니다. 중견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수주액을 달성한 것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사우디서 수주한 프로젝트는 총 2건, SAPC 에틸렌 생산설비 증설공사와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생산설비 건설공사입니다. SAPC 화학플랜트 공사 수주액은 6,900억 원, 단일 수주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SGC ENC는 2010년 사우디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습니다. 다양한 수주 경험과 EPC 역량을 바탕으로 수주 영역을 넓힐 방침입니다. 저희가 사우디나 해외에서 공사를 할 때 보시면은 국영회사들 실적이 많아요. 자체적으로 그 공정부터 전체 뭐 프로세스, 뭐 전기, 기계 다 이제 설계 인원들이 보유됐기 때문에 PQ라고 그러는데 프리퀄리피케이션 하는데
대부분 문제 없이 패스가 잘 되고 있고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말레이시아에서는 2,050억 원 규모 화학 생산 설비 사업을 수주했고 베트남에서는 4,000억 원 규모 첨단 반도체 패키지 공장을 착공 15개월 만에 조기 완공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수주액 대비 10에서 20% 목표치를 상향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내 결론이 날 안건들이 몇 건 있고 또 말레이시아도 저희가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는 그 작년에 이제 수주했던 거에 연계 수주될 사항들 또 몇 건이 지금 계획돼 있어서 해외 포트폴리오에 대한 목표치 달성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외 부분 실적에 힘입어 올해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유성구 이전을 두고 대전 원도심 상인과 인근 지자체의 반발이 극심합니다. 이에 박성효 이사장이 이전에 관해 협의가 끝난 사항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고 못 박으며 관련한 경위와 필요성 등에 설명했습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시선을 돌리는 곳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이전을 반대하는 플랜카드가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원도심을 떠나 유성구로 이전하는 소진공의 이탈에 대한 상인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대전 중구에 33개 메이저급 기관이 있었는데 어떤 대안 없이 다 빠져나갔어요. 오로지 하나 국가기관이라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이것 빠져나가면 대전 중구는 지금 공동화 현상은 플러스 내수도 지금 안 좋은데 지금 난리 나는 지경입니다. 박성효 이사장은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불편과 업무 효율성 제고, 경비 절감을 꼽으며 2014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현 사옥을 임차 사용 중이지만 근무 여건의 열악으로 인해 최근 5년 신입사원 퇴사율이 31.6%에 육박한다라며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원도심 활성화의 전부인 것 마냥 말씀을 하시면서 직원들의 여건과 업무 여건, 경제적 비용을 등등을 따져서 대전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중구에서 유성구로 이사 간다는 걸 가지고 발목을 잡고 가끔은 비난과 압력을 행사하는지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노조도 90% 이상이, 저희 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80% 이상이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 이사장은 대전시청과 동구청, 시립연정 국가원 등이 원도심을 떠나 이전할 때는 아무런 저항이 없었던 걸 꼬집으며 원도심 활성을 위해 소진공을 붙잡아 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300명의 직원들의 이동에 따른 인근 상인들의 피해만 따져볼 게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 이에 대한 견해로 원도심을 방문하는 이들의 가장 큰 불편은 주차 공간의 부족이기에 대전중학교와 대전여자중학교의 통합을 통해 남은 부지를 문화, 체육 복합공간 조성과 함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사 간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기능은 절대로 약화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치단체들과 실무 협의를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자세와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 거고요. 한편 대전 중구청은 관내 상인회장, 주민자치단체 위원장, 지역 자생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소진공의 유성구 이전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